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4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버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인 CS6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해서 어떤 버전을 사용해도 비슷하게 환경을 맞춰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패널들이 옮기거나 지워졌을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리셋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서도 한 번쯤은 눌러서 화면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문제지를 띄워놓고 작업을 해서 일러스트의 창이 좁아요. 프로퍼티스 속성창과 함께 요 도구들이 들어있는 패널도 열어놓으면 작업창이 너무 좁아집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속성창은 저는 닫아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 입맛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브 메뉴들을 보면 어떤 걸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으로 통하니까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세요. 대화창이 뜨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메뉴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너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쇼 툴팁,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툴들을 다룰 때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 도구들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건 그림으로까지 보여주니까 요건 좀 번잡스러워서 V 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창을 띄울 때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웰컴 창이 뜨는 것도 저는 귀찮아서 쇼 더 홈 스크린이라고 하는 친구는 빼버렸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중요해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의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글꼴이나 선의 굵기에 대해서 지시할 때는 포인트 단위를 씁니다. 제대로 포인트 단위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가이드란을 뽑을 때에 배경의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바꿔놓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스마트 가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할 때에 안내선들을 뽑아주는 좋은 친구이긴 한데요. 너무 간섭을 많이 받으면 귀찮으니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겠지만 직접 디자인을 하실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겠죠. 기타 다른 친구들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만 설정하셔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100에 8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폭을 100, 하이트 높이를 80으로 맞춰줬습니다.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게 되면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300ppi인지도 값을 확인을 꼭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작업창에서 결과물을 보시면 눈금자를 표현해서 그 크기를 맞춰주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도 작업을 할 때 눈금자를 띄워놓는 게 좋겠습니다. 뷰 메뉴에 가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보여주세요 쇼 룰러 컨트롤 R 눌러주시게 되면 주변에 눈금자가 생기죠. 문제지에서 지정된 색깔들이 보입니다. 그 이외의 색깔들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감점이니까 필요한 색상들은 따로 모아두는 게 좋겠네요.
스와치 패널에 보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우리도 하나의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모아놓도록 할게요. 뉴 그룹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룹에 이름을 넣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룹의 이름까진 필요 없지만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 GTQ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따로 관리하기가 편하겠네요. 만들어진 그룹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추가가 될 거예요.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C50, M70, Y70, K20 지시된 대로 넣어주면 색깔 값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반복적으로 더하기 눌러서 쭉쭉쭉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필요한 색상 값들을 다 뽑았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부가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40만큼 떨어진 여기부터 신부가 그려져 있네요. 전체적으로 70은 넘어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대략의 범위 있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 보시게 되면 숫자들 보입니다. 이 근처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주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40만큼, 70만큼 요 안에 인물을 배치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되겠네요. 위쪽에서 얼굴 부분의 경우에는 대략 한 30 넘어가지 않는 것 같고요. 팔꿈치 부분은 60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펜툴로 작업을 하시려면 펜 도구를 들이시면 되겠고요. 클릭했을 때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이 그려질 텐데,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양쪽에 핸들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핸들의 기럭지와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클릭 드래그. 곡선으로 쭉쭉 가다가 그 곡선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싶으시면 핸들이 뽑혀 나왔던 중심점을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라지는 거 보이시죠? 클릭 직선, 클릭 드래그 곡선. 곡선으로 가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핸들 뽑혀 나왔던 중심점 콩 찍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요. 셀렉션 툴 이용하시게 되면 전체를 몽땅 다 크기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한 점 클릭하시고 얘가 선택됐구나라는 거 확인되시죠? 혼자서 파라니까요. 그때 클릭 드래그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을 한번 해서 제대로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진 이 뾰족이를 곡선화 시켜줄 수도 있어요.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그 점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쿡 찍으셔서 여기구나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만들어질 거예요. 곡선화되어 있는 걸 다시 직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땡기지 않고 그냥 쿡 찍으면 뾰족이가 되죠. 쿡 찍으면 뾰족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아이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대략의 얼개만 잡으시고 나중에 세세하게 수정을 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펜툴 다루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나 연필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양만 나와주면 되니까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우선 인물의 얼굴 요 정도에다가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확대하도록 할게요. 얼굴 부분을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시려면 곡선을 그리시기 힘드니까 대략의 윤곽을 클릭, 클릭, 클릭. 요 정도로 얼굴의 윤곽을 따도록 할게요.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내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쭉쭉 당겨주면 곡선, 살짝 당겨주시면 약간의 곡선. 그죠? 당겨줬을 때 이렇게 꼬이면 반대쪽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머리카락에 가려서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들은 예쁘게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는 수정 가능해요.
채우는 색상에 얼굴 살구색을 씌워서 얼굴 윤곽을 만들어 줬고요. 머리카락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하시기 힘들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서 연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쉐이퍼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연필 툴을 사용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한복 그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쭉쭉 당겨서 이 정도 느낌 일어나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만들어질 거고요. 역시 채워지는 색깔은 갈색입니다. 라고 해서 채워주면 되겠죠. 만든 친구는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수정이 가능하니까 모양을 이 아이라고 선택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될 거고요. 펜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클릭.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죠. 얼굴이 좀 크게 그려진 것 같아요. 몽땅 다 선택해서 크기 좀 조절하도록 하죠.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기 힘드니까 연필 들어볼까요? 여기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꿀렁거리는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할까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가 쭉 되는 거 보이시죠? 방향은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에다 정확히 갖다 대면 크기 조절이고요. 바깥쪽에 대시면 커서가 꼬부라지면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네요. 먼저 그렸던 친구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데 이 친구를 앞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맨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뒤통수보다는 얘네들이 밑에 깔려 있었으면 좋겠네요. 두 꼬랑지 머리를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빠져라 샌드 투 백. 지나가는 요 리본의 경우에는 블러 브러쉬라고 하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 볼게요. 일반 브러쉬를 이용해서 쭉 그려줬을 때와 물방울 브러쉬로 그렸을 때 쭉 그려진 거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보기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윤곽선만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반 브러쉬로 그렸을 때는 안쪽에 그려지는 선만 보이고 있고요. 블러 브러쉬로 이용하게 되면 바깥에 아웃라인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이니까 그거 블러 브러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브러쉬를 이용하실 때에 그 브러쉬의 두께 값이 보일 텐데요. 이 친구가 너무 두껍다, 가늘다 싶으실 때는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가 있습니다. 그 브러쉬의 크기를 적당하게 줄이거나 늘려서 브러쉬로 문지르르 하게 되면 바로 덩어리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리본의 경우에는 펜 툴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위치를 대강 잡아주시고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만들어진 리본은 이렇게 지나가는 분홍끈과 똑같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덩어리로 선택합니다. 셀렉션 2 얘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되 요 친구하고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스포이드로 찍어주도록 할게요. 쿵 찍으셔서 얘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왼손에 도움받아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지죠. 크기와 방향 조절하셔서 배치하세요.
일립스 눈 만들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시게 되면 여기 까맣게 남은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커다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 이용하셔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쉬프트, 쟤랑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서요. 패스파인더 윈도우에서 보시게 되면 패스파인더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퍼티 속성창이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 안에서 패스파인더 빼줄 거다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사용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일단 이 친구를 접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따로 꺼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드레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직선,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베일의 경우에는 연필로 그냥 그릴게요. 펜슬 툴 이용해서 쭉쭉쭉 드래그.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꽃다발에서 꽃을 한 송이 그려서 복사했으면 되겠네요. 일립스 이용해서 꽃 한 송이를 쭉 드래그 만들도록 할 거고요. 꽃의 경우에는 중간에 하얗게 이렇게 지나가는 선들이 보이시죠? 그 친구들은 지우개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레이저 툴 이용하시고요. 어느 정도의 두께값으로 지울지는 여러분들께서 결과물을 보시고 키보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지나가면 될까요? 선택을 하시고 지우개를 들으시고 요만큼 선택을 하시고 지우개를 들으시고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장미 한 송이를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는 그룹으로 묶어줄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하나만 선택해도 다 한꺼번에 선택되죠. 신부가 너무 뒤쪽으로 간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살짝 앞으로 당겨 줄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세요. 리본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제작해 주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을 거예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AI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하세요 라고 했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왔던 그 이름 그대로, 확장자는 AI가 기본값입니다. 그대로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 지었네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 똑같네요.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합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새겨줄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100에 80짜리 맞습니다. CMYK 모드의 300ppi 크리에이트.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보이는 게 좋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 키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필요한 색상들을 좀 뽑아 놓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색상이 있는 아이부터 뽑도록 하죠. 그룹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컬러 그룹. 시험을 보는 동안에만 사용할 거니까 GTQ라고 이름을 임의로 줄 거고요. 이름은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색상을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색상을 뽑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의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하셔서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그라디언트 색상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색깔은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물감통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색깔과 두 번째 색깔에 그 색깔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감통 더블 클릭해서 색상이 뜨면 CMYK가 이렇게 떠주면 거기 맞춰가지고 색상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CMYK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색상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3줄이가 보일 거예요. 옵션 단추입니다. 쿵 찍으셔서 색깔 값을 CMYK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색상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룹에다가 집어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룹 창문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질질질 끌어다 놔도 대답이 없군요. 그럴 때는 다른 그라디언트 친구들 옆자리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얌전히 들어갈 거예요. 여기라고 했더니 잘 들어오고 있죠.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우선 가장 쉬운 친구, 제일 끝에 깔려 있는 리본부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리본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브러쉬를 사용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붓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그려놓고 난 다음에 얘입니다 라고 셀렉션 툴로 선택합니다. 그 아이를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리본은 없군요. 그럴 때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하나하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경로를 다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경로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아무거나 창을 하나 띄웠고요. 거기에서 밑으로 쭉 늘려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방향키 눌러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단추, 왼쪽으로 가라 단추 눌러가면서 같은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배너 3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리본들이 있는 동네까지는 쭉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는 방식을 3줄이 눌러서 썸네일 뷰라고 하게 되면 미리 보기 형태로 보는 거고요. 리스트 뷰로 보게 되면 이름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썸네일 뷰를 설정하셔서 모양새부터 맞춰 보도록 할게요. 리본들이 모여 있는 곳. 요 동네로군요. 딱 보기에도 요거가 바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본인데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리스트 뷰로 봤을 때 배너 3번 이렇게 선택이 되는군요. 선들이 좀 매끄러워 보이려면 브러쉬 툴보다는 라인 툴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라인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쭉 놓으시면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선택 도구 이용해서 얘를 1라고 선택하고 배너 3라고 했더니 훨씬 더 간결하게 만들어지는군요. 더 이상 얘는 움직거릴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서 잠궈 놓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요 하트도 워터컬러라고 하는 브러쉬를 써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브러쉬 작업을 마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만 브러쉬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선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브러쉬 툴 다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꿀렁 선을 그려줬고요. 얘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에 이렇게 워터컬러는 없네요. 다시 라이브러리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겠죠?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이렇게 워터컬러 흐리멍텅한 친구들 중에서 리스트 뷰로 보겠습니다. 워터컬러 스트로크 2번이라고 했으니까 요 아이로군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에 그 시작하는 지점의 모양과 끝나는 지점의 모양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시작을 이쪽에서 했고 끝나는 게 저쪽에서 끝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트를 그릴 적에 브러쉬를 들고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작과 끝부분이 달라져서 결과물과 모양이 다르군요. 하트 모양을 그리실 때 그러면 옆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요런 느낌이겠네요. 브러쉬로 쭉 한 방에 그리시기 힘드시다면 펜툴이나 연필 툴 이용해서 그린 다음에 브러쉬를 나중에 적용하실 수도 있어요. 펜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하트의 옆구리부터 그릴 거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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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대광의 윤곽을 닦고요.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점을 쭉 당겨 주시면 곡선, 점을 쭉 당겨 주시면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채워주는 색상이 그라디언트로군요. 채우는 색깔은 그라디언트. 그 그라디언트가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선형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라고 동글동글하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도 더 이상은 움직거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를 락을 걸어 놓도록 하죠. 반지 케이스가 조금 더 그리기 쉬우니까 반지 케이스부터 가도록 할까요? 어느 정도에다가 그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는 게 좋겠죠? 60에서 70 사이 요 정도를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높이 값도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 25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아래쪽도 잡아주는 게 좋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대강의 윤곽을 따주세요.
선들에서 양쪽 끝단이 이렇게 뾰족하게 마무리가 된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냥 연필 툴로 마무리 지어주면 양쪽이 뭉툭해 보이니까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옵션을 좀 보여줄까요? 쇼 옵션 가시게 되면 프로파일이라고 끝자락에 있을 거예요. 유니폼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나는 부분이 선이 똑같다라는 건데요. 모양을 보시게 되면 양쪽 끝단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이 있군요. 선택하셔서 양쪽 끝을 뾰족하게 프로필을 바꿔 주세요.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스트로크에서 라운드 캡을 씌워 주시면 매끄럽게 정리가 되기도 하겠죠. 선들을 요 부분만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분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얘랑 쉬프트, 쟤랑 쉬프트 지나가는 선, 이 모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일부분만 선택하는 거 다이렉트 셀렉션이니까 분리된 친구들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하트는 원을 이용해서 변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그려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맨 위쪽에 있는 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위치 조정 가능하죠. 핸들을 꺾어주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반대쪽에 있는 핸들을 그대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태극 모양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따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왼손에 도움 받아요. 알트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쭉 당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움직이죠. 아래쪽에 있는 점도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 옮겨 줄 거고요. 핸들을 틀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줄 건데 반대쪽을 따로 움직이고 싶으면 그때 알트 눌러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겠죠. 이 모든 반지 케이스들은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랍시도 그림자를 주시면 될 텐데 그룹으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드랍시도 하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그림자가 져요.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지죠. 그렇다면 그대로 드랍시도를 주면 안 되겠네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제 한 덩어리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지는군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거리값이나 농도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본처럼 꿀렁거리는 선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펜으로 일일이 그려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브러쉬로 적용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브러쉬를 들고 이렇게 꿀렁거리는 선이에요 라고 대략 그려주시고요. 그 아이는 이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 패널로 가주세요. 만들어져 있는 친구 말고 내가 직접 찾겠다. 라이브러리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죠? 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선이 너무 꿀렁거린다 싶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이 가능한데요. 선을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포인트들이 많이 잡혔네요. 연필로 그렸을 때, 브러쉬로 그렸을 때는 알아서 점들이 잡히기 때문에 요 점들이 많이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스무스 툴 이용하셔서 선을 좀 부드럽게 포인트들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매끄럽게 정리가 되죠. 선을 선택하시고요. 매끄럽게
스무스.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선은 완성시키도록 할게요. 어떤 거로 해라라고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손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연필을 이용하셔도 되고 본인이 편한 방식을 사용하세요. 저는 일단 펜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손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만큼 잘 이워서 보이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하트 모양을 그만큼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손들은 모두 다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가놨던 아이들을 unlock all이라고 해서 하트 모양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하나가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선들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기본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손과 하트 모양을 한꺼번에 잡으셔서 그만큼만 잘 이우도록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손을 선택했고요. 하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두 아이를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만 손이 잘 이워서 보여요. 글씨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를 거고요. Forever Love라고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하세요. Marry me라고 하는 글자는 타입 뉴 로만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Forever Love부터 먼저 쓰도록 할 텐데요. 선을 이렇게 꿀렁이는 선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아예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커버처 툴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CS6 버전에서는 커버처 툴이 없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세요. 곡선을 만들었으면 타입 툴 누르셔서 이 곡선에다 글씨를 얹어주세요 라고 선에다 가까이 갖다 대면 패스라고 확인이 되시죠. 클릭하셔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 맞추겠습니다. 에이리얼의 볼드 21 캐릭터 패널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메리미의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위아래로 색상이 다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쭉 잘라주고요. 그 아이의 위쪽과 아래쪽을 색깔 따로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일단은 뽀사줘야 되겠네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익스펜드라고 해서 글자를 뽀사주실 수도 있고요.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도 글자가 펜으로 그린 것처럼 뽀사집니다. 요 아이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아이솔레이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다른 친구들이 흐리멍텅하게 바뀐 거 보이시죠? 선택 도구 누르셔서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지우개 도구 꾹 누르면 나타내는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꿀렁꿀렁 잘라주시면 되겠죠. 분리가 된 게 보일 텐데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아랫동네에 있는 친구들만 쉬프트 키 눌러가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친구들만 색상을 달리하겠습니다. 방향키 누르셔서 아래로 살짝 꾹 내리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독립된 공간에서 나오겠습니다. 키보드의 왼쪽 꼭대기 ESC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다른 친구들이 뚜렷해졌네요.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작업 편의를 위해서 켜놓은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도록 지워줄게요. 뷰 메뉴 가셔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확장자가 AI 제대로 된 거 맞죠? 저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20에 8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윕스 120, 하이트 80, CMYK의 300ppI입니다. 눈금자를 꺼내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색상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건데요. 모두 다 뽑아놓게 되면 색깔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패턴으로 등록할 친구들 요 동네에 있는 색상 먼저 뽑도록 할게요. 그룹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뉴 그룹. 이름은 딱히 줄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구분이 되라고 GTQ라고 줬고요. 새로운 색상을 뽑겠습니다. 추가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정도구나 라고 선들을 뽑도록 할게요. 눈금자 있는 곳에서 클릭 드래그. 배경으로 쓸 친구는 일단 걸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줄 거고요. 반지를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축소가 되는군요.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오프셋 패스 뿅 찍게 되면 확장되거나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지금 확장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마이너스 값을 주도록 할게요.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두 아이를 몽땅 다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로 빼시면 되겠죠. 안지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요 아이는 더 뒤쪽으로 빠졌으면 좋겠는데 몇 단계 뒤로 갈 건지 일일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뒤로 가게 되면 한참 걸리니까요. 오히려 요 반지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게 더 빠르겠군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요 선들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브젝트에 가셔서 익스펜드라고 하게 되면 외곽선 테두리가 모두 다 면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할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턱시도와 드레스는 반쪽을 만들어서 반대쪽으로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윤곽을 만드시고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반사를 시켜주면 될 텐데요. 로테이션 툴 꾹 누르게 되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몸통의 끝자락 여길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 줄 거니까요. 중심을 Alt 눌러서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지 않도록 카피할게요. 두 아이는 합체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할 거고요. 편지 봉투를 만들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새로 뽑겠습니다. 안쪽에 속지의 경우에는 패턴으로 씌워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같은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오브젝트의 패스의 오프셋 패스 이용하셔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 마이너스 값을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요 반지들이라고 몽땅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궈놨던 친구는 좀 풀어야 되겠네요. 오브젝트 언락 올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만들어 줄란다 메이크 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름을 주도록 하죠. 반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V체크 던 눌러주게 되면 패턴 등록은 끝났고요. 요 아이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등록된 패턴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새겨져 있는 패턴을 쿵 찍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두리 선은 없고요. 거기에서 채워진 반지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 툴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크기를 얼마만큼 할 건지는 프리뷰로 깜빡깜빡 보시면 되겠죠? 크기가 안쪽에는 패턴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들고 있죠?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아니거든요. 라고 V체크를 해제시켜 줄게요. 크기는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십시오. 반지를 얹겠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얘는 뺄게요. 알트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바깥쪽에 요만큼 확장된 거 보이시죠? 일립스 이용하셔서 메꿔주도록 할게요.
봉투 위에다 놓고 싶은데 봉투를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반지가 밑에 깔리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하게 되면 맨 앞으로 이사 오죠. 색상에 대해서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친구 뽑아 주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정해 줍니다. 반원과 사각형을 유나이트 합체해 주면 되겠네요. 같은 간격으로 줄어들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프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셔야 안쪽으로 축소가 됩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값을 정하세요. 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색깔과 두께감만 나와 있죠. 하지만 점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하셔서 그 값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의 모양을 보면 길게 갔다가 짧게 쉬고요. 다시 짧게 갔다가 길게 쉴 겁니다. 이 친구를 반복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선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짧게 가고 짧게 쉬었다가 길게 가고 짧게 쉽니다. 다시 짧게 갔다가 길게 쉬죠. 요만큼이 반복되는 거예요. 짧게 가고 짧게 쉬고 길게 가고 짧게 쉬고 다시 짧게 갔다가 길게 쉬는 거. 요 친구를 반복적으로 값을 주시면 됩니다. 요만큼이라고 간격을 값을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정해 주시면 될 텐데 그 값은 보시면서 정하시면 돼요. 저는 짧게 가는 거, 선 긋는 게 3, 짧게 쉬는 거, 빈 공간을 3, 다시 길게 선을 긋는 거 6 정도로 잡을게요. 2배. 다시 짧게 쉴 거니까 3. 짧게 선을 다시 그을 겁니다. 3. 길게 빈 공간 줄 거예요. 6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선의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관리하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아래쪽에도 똑같이 배치하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비율 깨지지 않게 배치를 해주세요. 그룹으로 묶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꼭 그룹으로 묶으면 되겠고요.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마음대로 조정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요 세 개의 세트는 꼭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이 친구들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그룹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글자들을 얹을까요? 글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셔야 되겠죠? 꽃다발을 만들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필요한 색상 값들을 다 뽑았고요. 펜툴 이용해서 꽃을 윤곽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꽃의 초록 잎의 경우에는 일립스 툴 길게 그리시고요. 펜 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양쪽 끝을 찝어주시면 뾰족하게 꽃잎이 만들어지죠. 한 송이를 잘 만들었으면 그룹으로 묶어주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네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배치하십시오. 꽃 한 송이를 잘 만들어서 6송이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회전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죠.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로테이트 툴 선택하시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돌릴 건지 중심점은 Alt 클릭. 6개를 돌릴 거니까 60도씩 돌려주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고요. 원래 있던 친구 사라지면 섭섭하죠? 카피,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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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반복해서 꽃을 배치했습니다. 안쪽의 꽃은 3개가 회전을 하고 있죠? 하나, 둘, 3개. 역시 회전 도구 이용하셔서 Alt 클릭. 3개니까 120도를 돌려주면 되겠죠? 프리뷰로 보시고요. 카피, 컨트롤 D. 줄기의 경우에는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돌려주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가운데 중심을 쭉 잡아 줄 거고요. 양쪽에 있는 친구는 Alt 드래그해서 복사. 리본의 경우에는 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트랜스퍼런시 가셔서 그 투명도 값을 60이라고 맞춰주게 되면 뒤쪽이 이렇게 비쳐 보일 거예요. 지나가는 선이 살짝 삐뚤빼뚤하니까 연필을 이용해서 작업하도록 하죠. 안쪽에 있는 점선의 경우에는 삐뚤빼뚤하니까 그냥 연필로 그리셔도 될 것 같죠? 펜슬 툴 이용하셔서 쭉 대강 그려주시고요. 그 선은 점선이네요. 대시드 라인을 키셔서 길게 가는 거 3 정도, 짧게 쉬는 거 2 정도라고 해서 어느 정도 뗄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선에 대한 색깔, 지정되어 있는 색 맞춰주면 되겠죠? 제작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오브젝트들만 남게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하시고요. AI 확장자 확인해서 저장하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4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을 작업하실 때 펜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연필이나 브러쉬 이용하셔서 빠르게 그려내는 작업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